건강정보 모음. 관절 갱년기 우울증 극복. 불면증 치매 예방, 건강하게 잘 걷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할 관절 건강을 위한 음식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매일 먹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관절에 좋은 음식 10가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2. 브로콜리. 브로콜리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연골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을 억제해줍니다. 3. 두부와 콩류.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품입니다.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올리브유. 올리브유에는 항염 작용을 하는 좋은 지방과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5. 견과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도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6. 당근과 고구마. 비타민 A가 풍부해 관절과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피로한 관절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7. 마늘. 마늘에 들어있는 화합물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꾸준히 먹으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8. 녹차.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은 관절의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9.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등. 베리류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관절을 노화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막아줍니다. 10. 달걀. 달걀은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관절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뼈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식품이죠. 지금까지 관절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에 좋은 운동도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어깨, 손목 등이 자주 뻐근하거나 아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관절에 좋은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릎 관절에 좋은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 즉 스쿼트입니다. 단,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깊게 앉지 말고 의자에 살짝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로 시작하세요. 하루에 10번씩 3세트, 천천히 호흡에 맞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깨 관절을 위한 팔 돌리기 운동입니다. 양팔을 크게 돌리되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앞으로 10회, 뒤로 10회씩 하루에 2번만 해도 어깨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손목 스트레칭입니다. 한 손으로 반대쪽 손가락을 부드럽게 당겨서 손목을 늘려줍니다. 이것만 해도 손끝 저림이나 뻐근함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종아리 스트레칭도 함께 해주세요. 의자에 앉은 채 발끝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무릎 아래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을 매일 10분만 실천해보세요.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움직임이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갱년기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우울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갱년기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갱년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까지 무거워지고 우울한 감정이 깊어질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를 그냥 견디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로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 햇볕 쬐기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산책을 하면서 햇살을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훨씬 밝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몸을 움직이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실내에서의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우울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세 번째, 누군가와 대화하기입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 혹은 동네 모임이나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세요.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됩니다. 특히 밤늦게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은 불면과 불안을 유발하니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입니다.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시기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도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도 잘 버티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혹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 정도로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 못 드는 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갱년기에는 수면의 질도 함께 떨어지기 쉬운데요. 숙면을 위한 실천 팁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 못 드는 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거나 자꾸 깨는 경험 많으시죠? 수면의 질은 단순히 몇 시간 잤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습관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우리 뇌에 이제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주말에도 최대한 비슷한 패턴을 유지해보세요. 둘째,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자극해서 잠드는 데 방해가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책을 권합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조절하기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등을 피하고 술은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깊이를 방해합니다. 넷째,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몸을 살짝 이완시키는 동작은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 유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깨, 목, 다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을 추천합니다. 다섯째, 침실 환경 정리하기입니다. 너무 밝거나 소음이 많으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커튼을 쳐서 외부 빛을 차단하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이 되도록 다른 활동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루틴 만들기입니다. 자기 전 간단한 명상, 감사일기, 따뜻한 물 한 잔 등 몸과 마음이 편안한 밤을 준비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수면은 우리의 면역력, 감정 조절, 기억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편안한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숙면을 부르는 저녁 루틴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숙면을 부르는 저녁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많으시죠? 자주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활 속 루틴을 조금만 바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 시간 조절하기. 늦은 시간의 식사는 위장을 계속 일하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최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세요. 두 번째, 조명을 어둡게 하기. 저녁이 되면 조명을 서서히 낮춰서 몸이 밤이라는 걸 인식하도록 도와주세요. 밝은 형광등 대신 따뜻한 노란빛의 조명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반신욕.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체온을 부드럽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리가 차가운 분들은 적용만으로도 수면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자극적인 뉴스, 드라마, 영상은 뇌를 흥분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자기 전 30분은 화면을 멀리하고 조용한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 갖기.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감사 일기처럼 짧게 메모하거나 그냥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도 좋아요. 긍정적인 감정은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잠자기 직전에 스트레칭. 가벼운 동작으로 어깨, 목, 다리 근육을 풀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더 쉽게 잠들 수 있고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숙면은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날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시고 편안한 밤을 경험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10분, 중년의 활력을 위한 아침 스트레칭 루틴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분이라면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지갑은 찾았는데 안경이 안 보여서 한참 찾았더니 머리에 쓰고 있었던 적도 있으셨죠? 네, 맞아요. 누구나 깜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깜빡함이 자주 반복되면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자극 활동들을 소개해드립니다. 1. 손을 자주 써라. 손끝은 뇌와 가장 가까운 신경들이 몰려있어요. 매일 다른 손으로 양치하기, 수건을 돌돌 말았다 펴기, 종이접기나 단추 끼우기처럼 세밀한 활동.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두뇌에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2. 일상 속 퍼즐로 뇌를 깨우자. 가로 세로 낱말 퍼즐, 숫자 맞추기 게임, 기억력 카드 게임. 하루 10분만 해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3. 매일 다르게 해보기.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밥 먹는 손 바꿔보기, 산책할 때 다른 길로 가기, 평소 듣지 않던 음악 듣기. 작은 변화가 뇌를 깨우고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말하기 소리내기 이야기 나누기. 오늘 있었던 일을 말로 정리해보세요. 예전 추억을 가족과 나누는 것도 좋아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소리내 말해보는 것도 두뇌 자극에 효과적입니다. 말하는 건 기억력과 언어 능력을 동시에 단련시켜줍니다. 5. 매일 외우기 도전. 오늘 날짜, 요일, 계절 외우기. 가족 생일이나 전화번호 외우기. 좋아하는 시나 성경 구절 한 줄 외우기. 외우는 습관은 단기 기억력을 자극하고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뇌는 운동을 멈추면 점점 굳어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극해주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한 활동들 너무 쉽고 간단하죠? 하루에 딱 10분. 여러분의 뇌에게 활력을 선물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생기는 증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걷기 운동을 건강하게 오래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도구나 장소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잘못 걷거나 무리하게 걸으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하게 오래 걷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걷기 자세를 유지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은 살짝 당깁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어야 몸 전체가 리듬 있게 움직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걷다 보면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만듭니다. 하루 중 아침 시간 7시에서 10시 사이에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도 합성되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걷기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오래 걷기보다는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20분, 30분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과욕은 부상을 부르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속도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발에 맞는 운동화를 신습니다. 발바닥에 쿠션이 잘 들어간 운동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면 충격이 그대로 무릎에 전달되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끈이 있는 운동화가 발을 잘 잡아주고 넘어질 위험도 줄여줍니다. 슬리퍼나 단화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걷기 전후로 스트레칭을 꼭 합니다. 걷기 전에는 종아리, 허벅지, 발목 스트레칭을 해줘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걷고 난 후에는 허리, 어깨, 종아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순환을 도와주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이 5가지를 지키면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은 물론 기분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